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봉 차트가 뭔지, 그리고 기본적인 주식의 용어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거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라고 하는 거는 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 차트의 하나하나들을 보통 우리는 캔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캔들이라고 하냐면 이게 꼭 초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보통 주가를 바라볼 때 빨간 색깔 캔들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 색깔 캔들은 음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봉과 음봉의 차이,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들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양봉과 파란 색깔 음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빨간 색깔 양봉은 처음 시작할 때 가격이 이 빨간 색깔의 가장 밑에 단계, 이 빨간 색깔의 가장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말고 면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빨간 색깔의 시작 가격이라고 해서 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에서 가장 높은 가격, 선 말고 면이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그날 하루가 마감된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는 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와 아래에 꼬리들이 달려있죠? 이거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이야기하고요. 빨간 색깔로 가장 내려온 가격은 그날 가장 낮게 내려온 가격을 이야기해요. 파란 색깔 음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란 색깔 음봉은 빨간 색깔 양봉과 다르게 맨 위의 가격이 시작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이 아니라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꼬리가 있는 거를 가장 높게 올라간 그날의 최고 가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밑에 꼬리 달려있는 곳이 제일 낮은 가격을 했던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캔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냐면, 자, 이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화천기계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제가 거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캔들 차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를 한번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가격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제일 낮은 가격인, 처음 빨간 색깔 면 부분이 시작되는 가격인 4,39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은 그날의 제일 낮은 가격이었던 4,31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기를 해볼게요. 가장 높은 가격은, 그리고 종가는 5,380원 정도 되겠죠? 그럼 5,380원에 제가 표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6월 13일 날 날짜에 시가와 저가, 그리고 가장 높게 올라갔던 고가이자 이날은 종가입니다. 왜냐면 고가가 또 형성이 되려면 요 옆에 것처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꼬리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종가가 될 것이고, 그럼 6월 19일에는 여기가 고가가 될 것이고, 6월 19일에는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가 시가가 될 것이고, 여기가 저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봉 차트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봉 차트에서 내가 이제 뭘 보면 좋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기계라고 하는 종목은 참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보인다라는 행보 때문에 되게 큰 폭의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보통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 있는 가격은 보통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상한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는 그날 하루 중에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래 금액이고요. 보통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상한가로 9월 25일자로 마감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이제 헷갈리실 게, 좀 대형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볼게요. 이거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꼭 상한가 같잖아요. 봉이 다 끝까지 말려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잘 보시면 상한가가 아니라 6.13%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종가가 다시 말해서 6%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한 6% 정도 오른 게 상당히 크게 오른 것처럼 보여서 상한가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이날 시가가 66,800
6,800원 정도 됐었고 종가가 71,000원 정도 됐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봉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익혀주시면 되고, 이렇게 강한, 보통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10% 이상 올라간 강한 빨간 색깔 양봉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도 파란 색깔로 강하게 내려앉은 10% 이상의 등락률을 보인 봉을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무언가의 큰 이슈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초보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기계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주식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 주식 용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보통 해당 종목의 주가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높은 기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그럼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는 약 408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 아까 보여드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기업인 화천기계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66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의 규모가 상당히 다른 거죠. 최근에 공모 상장을 진행하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은 시가총액이 조단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1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목표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도전한다고 하고요. 아마 조단위의 시가총액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보통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PER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한 주당 수익이 몇 배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보통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ER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PER은 낮으면 좋습니다. 낮으면 좋다라는 거는 낮을수록 그 기업이 저평가가 됐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하면 PER이 한 10배 정도보다 낮다, PER이 10이라고 하는 수치보다 낮다라고 하면 아,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보통 PB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PBR도 참고로 낮으면 좋습니다. 낮으면 좋다라는 게 얼만큼 낮아야 좋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PBR은 먼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아까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눴죠. 순자산으로 나눴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는 당기 순이익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 있는 부채라든지 이런 현금 흐름도 같이 보기 때문에 PER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통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PBR을 1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R도 마찬가지고 PBR도 마찬가지고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뭐 PSR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 낮으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RO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Return on Equity라고 표현을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1년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는지예요.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당연히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많이 벌어들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ROE라고 하는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보통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수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이 ROE가 10 이상 높다라고 했을 때 돈을 좀 잘 벌어들이고 있네 라고 보통 판단을 해요. 보통 10 정도가 저는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보다 낮다 라고 하면 기업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들이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ROE라고 하는 게 20, 30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이 기업 상당히 잘 돈을 벌어들이고 있네 하면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렌 버핏도 보통 유지 가능한 ROE가 15% 이상인 기업을 보통은 투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ROA라고 하는 총자산 수익률입니다.
ROA 같은 경우에는 자산 총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ROE랑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ROE와의 차이점은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자산 총액에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이라고 하면 ROE보다 ROA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ROA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산 활용 측면에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기본적인 주식 캔들에 대한 양봉과 음봉, 그리고 장대 양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드렸었고요.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봉일 때와 음봉일 때에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기본적인 기업의 시가총액과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 그리고 총자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ROA까지 기본적인 주식의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식 초보분들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매우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내용들과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금융 시황들, 금융 상품들, 다양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 정보를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